심리 분석 시간입니다. 심리연구소 함께 소장이신 김태형 소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리 김태형 소장님의 분석이 전부 신뢰가 가지만 특히 남북 관계와 관련한 그런 분석은 저는 이거는 그 어떤 그 남북 관계 전문가보다도 정말 통찰력이 있는 분석을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는데 네, 고맙습니다. 정말이에요. 도대체 무슨 공부를 하셨길래 이렇게 정확하게 꿰뚫고 계시는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자, 남북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이거 네. 지금 당장 전쟁이 터져도 전혀 어색하지 않는 그런 그렇죠. 상황인데 네. 자, 이 시점에서의 그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윤석열의 심리와 김정은의 심리를 좀 분석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부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일단 윤석열은 제가 예전부터 예. 대통령이 됐을 때 제일 위험한 것이 전쟁 위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왔거든요. 그러셨어요. 네. 예. 이게 왜냐하면 윤석열의 심리 자체가 이 전쟁을 좋아할 만한 심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선 권위주의적 성격자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 권위주의적 성격자는 세상을 약자와 강자로 구분해서 나눠보거든요. 그러니까 세계도 그렇게 볼 거예요, 아마. 그래서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로 나눠볼 텐데, 윤석열 입장에서 강한 나라는 미국과 일본이겠죠. 서구 사회. 그 다음에 북한은 영원한 약자, 자기가 볼 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 권위주의적 성격자는 약자를 짓밟고자 하는 충동을 느끼는 사람이고요. 그럴 때 쾌감을 느끼기 때문에 네. 북을 어떻게든 좀 짓밟아서 먹어보겠다. 이런 열망을 가질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윤석열의 심리를 제가 주목한 게 가짜 모범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가짜 모범생은 자기가 억지로 그러니까 처벌 공포 때문에 무서워서 규칙을 지킨 사람이라서 네. 규칙을 안 지키는 사람 엄청 싫어하거든요. 증오합니다. 본인이야말로 규칙을 어기는. 그건 이제 풀려서 그래요. 처벌 공포가. 그래요. 그러니까 처벌 공포가 있을 때는 이 사람들은 규칙 잘 지켜. 어릴 때부터 규칙을 잘 지켰어요, 윤석열이. 네네네. 그래서 가짜 모범생이었는데 검찰이 되면서부터 서서히 권력을 잡고 처벌 공포가 약화되면서 일탈을 하기 시작한 거고요. 대통령 되면서 완전히 고삐가 풀려버린 거죠. 누가 나를 처벌하겠는가? 뭐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그렇게 되면 뭐 거의 뭐 규칙을 다 무시하게 되는데 네. 어쨌든 윤석열은 그래서 규칙을 깨는 사람 굉장히 싫어합니다. 자기가 정한 규칙 특히. 그런데 윤석열이 볼 때 북한은 미국이 지금 규칙 기반 세계 질서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그 규칙을 계속 어기는 나라 아닙니까? 네. 한마디로 이제 불량 국가로 이제 보인 거죠. 따라서 윤석열 입장에서는 짓밟아야 될 아주 화가 나서 어떻게 놔둘 수가 없는 그런 나라로 이제 간주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또 윤석열의 심리 중에 또 하나의 특징은 이제 과도한 승부욕이 있다는 건데요. 승부에서 진다는 것은 권위주의적 성격자 입장에서는 네. 자기가 약자의 힘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겠어요. 네, 견딜 수 없죠. 그리고 예. 가짜 보험상 입장에서 보더라도 승부에서 지면 처벌을 받게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승부욕이 강한데 이게 두 가지가 다 합쳐져 있기 때문에 윤석열은 승부욕이 굉장히 심합니다. 국내 정치도 윤석열은 대화, 협치 이런 거를 보지 않잖아요. 네네네. 다 전쟁이나 싸움으로 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북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대할 텐데 반드시 꺾어야 될 적으로 생각할 겁니다. 이런 심리 때문에 저는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네. 남북 관계가 악화되고 전쟁 위기가 고조될 위험이 크다 이렇게 이제 예견을 했던 건데요. 이런 상태에서 윤석열은 또 광신적 사대주의자고요. 미국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근데 이제 뒤집어 보면은 미국도 우리보다 약하다 판단되면 미국도 짓밟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맞죠. 근데 그런 판단이 들기에는 아직 이제 상황이 전혀 그렇지 않으니까 여전히 이제 미국을 떠받들면서 미국이 얘기하는 대로 세상을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국제 정세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거든요. 이런 무지가 이제 결합되고 윤석열의 심리에 네. 이 상태에서 총선에서까지 졌습니다. 네. 참패했습니다. 예. 그럼 이제 위기에 또 빠지게 되죠. 예. 이거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이렇게 되면 전쟁을 하고 싶은 충동을 더 강하게 느낄 거예요. 어차피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세상 그냥 네, 다 파괴나 되라 뭐 이런 거. 예. 어차피 나는 그거 하고 싶었는데 이번에 그거 안 하면 나 죽게 생겼으니까 이판사판 해보고 싶다. 그런 이제 충동을 더 강하게 느끼는 상황인데 네.
이제 문제는 윤석열이 아무리 그래도 겁이 많거든요. 네네네. 내면에선 겁이 많고 무력감이 심한 사람이라서 음. 단독으로 북과 전쟁을 하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뒤에서 밀어주지 않는다면, 비호하고 지원하지 않는다면 음. 독자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음. 또 설사 하려고 해도 미국이 이걸 막을 수가 있어요. 네. 힘이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미국이 약간 동아시아에서 강경 정책을 취하고 있거든요. 네. 오늘 계속 한반도에서 엄청나게 많은 군사훈련을 하면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거든요. 네네. 그 이제 이런 상황은 윤석열한테는 그야말로 뭐랄까 간댕이가 붓게 만드는 상황이에요. 형님들도 지금 나 하도 된다고 지금 하는 것 같다. 네. 안 말리고 계시다. 이런 뭐 윤석열은 그냥 마냥 고죠. 그러면 그렇기 지금 때문에 일단 뭐 상황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네, 당장 북한이 예를 들면은 뭐 어떤 식으로든 군사적 행동을 한다 했을 때는 졸라 네, 땡큐 이런 마인드라는 맞, 건가요? 맞습니다. 딱 그거죠. 기다리고 있는 오히려. 얘들이 그래서 왜 이러지? 그 우리가 확성기 방송 재개했는데 왜 이렇게 그 뭐 똥 풍선만 보내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 네네 하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시간밖에 안 해서 그런가? 이럴 수 있어요. 좀 더 시간을 늘릴까? 그래서 윤석열은 예. 지금 전쟁을 좀 바라고 있다. 음.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고. 네. 그래서 윤석열이 정권을 잡자마자 음. 이승만을 띄웠던 거 아닙니까? 네네네. 왜냐하면 역대 대통령 중에서 유일하게 무력 통일을 주장한 사람이기 때문에. 음. 뭐 전두환도 싫고 박정희도 싫은 거예요. 그런 점에서 아. 평화 통일을 추진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승만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승만을 한 사과 띄우려고 그랬던 거고 2025년에 천공도 또 계시도 있었죠. 통일 대통령 될 거라는. 예.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되면서 지금 그 전쟁 열망하고자 하는 야망은 거의 절정의 상태에 달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네네. 그 다음에 북쪽의 김정은 위원장은 네. 이제 북쪽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예. 자기의 속마음을 직설적인 말로 주로 표현을 많이 해요. 네. 아, 충청도와 달리. 그러니까 우리 남쪽하고 달리 예. 외교라고 해서 돌리고 이런 게 별로 없어요. 아. 그냥 속에 있는 얘기를 바로 합니다. 그 예전에 그 94년에 불바다 발언 그렇죠. 그런 식으로 예. 표현하고 상황이 되면 또 그렇게 행동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느냐를 보면 대략 심리가 나오거든요. 예. 작년 말 올해 초에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과의 관계, 남북 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니라 교전 중인 적대국 관계로 전환됐다라고 이제 규정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때부터 이제 남조선이라는 표현 쓰지 않고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렇죠. 예. 작년 말부터 쓰기 시작했는데 그걸 완전히 이제 바꿔버렸죠. 네. 이게 어떤 의미냐면 70년 동안 북쪽은 계속 남과의 평화 통일을 추진해왔거든요. 근데 이제 평화 통일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네. 적대국 관계다 우리는 전쟁 중인 이런 관계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걸 어떤 분들은 적대국 관계 또는 뭐 적대적 상태를 그냥 현상 유지하려고 한 말이다라고 얘기한 분들인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네네. 현상 유지가 아니라 이걸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거라고 봅니다. 그것도 평화적으로 해결은 불가능하니까 네. 군사력으로 해결하겠다라는 의지를 아이고야. 표명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얘기하면 전쟁을 피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이 다니면서 여러 가지 연설하는 데서 그 얘기가 나왔어요. 네. 전쟁을 먼저 시작하지는 않더라도 피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겠다. 아, 일단 뭐 네.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상대가 건드린다면 도발을 자꾸. 해오면은 그냥 그렇죠. 바로 맞대응하겠다. 그 얘기죠.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격으로 네. 알겠다. 이런 네, 거죠. 예.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적대국 관계 규정에서 특징적인 것은 제일 주적을 한국으로 바꿨어요, 미국에서. 미국에서 한국으로 주적을 바꿨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네. 과거에 북한은 전쟁이 한반도에서 터지면 미국과 싸울 거라고 예상했던 거죠. 예. 그리고 한국을 뭐 미군을 몰아내고 뭐 남쪽을 해방한다 뭐 이런 이제 구상이 있었는데 전쟁이 네네. 터지면 예. 이제 바꾼 겁니다. 이제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지면 미군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한국군하고 싸우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맥락이죠? 그 뭐 미국과는 앞으로 친하게 지내고 미국은 그러겠다는 건지. 미국 빠지라는 겁니다. 아. 전쟁 시작되면 네. 미국 끼어들지 마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표현을 아주 대놓고 얼마 전에도 한번 국방과학원 방문했을 때
전쟁이 터지면 미국이 개입을 꺼려할 정도의 군사력이 있다 우리한테는. 간단히 얘기하면 핵무력이죠. 아, 그래서 미국이 사실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북과 붙으면 네, 쌍방간의 핵전쟁으로 비화할 수가 있다. 본토를 서로 치는. 네. 이걸 미국도 상당히 지금 주저하고 있기 때문에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실제로. 그러면 주한미군이 또 저 그러니까 미군이 250만 미국인이 개입을 안 한다는 거죠, 미국이. 예, 그걸 예견하고 이제 김정은 위원장은 어떻게 보면 노선을 바꿨을 수도 있습니다. 추적을 한국으로. 그러니까 미국 너희는 안 칠 테니까 너희하고 네. 핵전쟁할 의사는 없으니까 예, 전쟁 터지면 가만히 있어라 그냥. 뭐 이렇게 얘기한 측면이 있다는 거죠. 네, 어쨌든 지금의 상황 그래서 뭐냐면 옛날에는 통일을 그래도 하려고 평화적으로 했기 때문에 남쪽에서 좀 자기들이 볼 때 도발적인 행동을 하더라도 대화를 풀려고 하는 게 있었어요. 예를 들면 서해 NLL 문제 같은 것도 이쪽은 원래 인정을 한 적이 없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협상하면서 서해 완충 지역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음, 근데 이제는 달라진 거죠. 서해를 해상 경계선이 아니라 이제 국경선으로 부르고 있잖아요.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휴전선이라고 안 부릅니다. 국경선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네, 네, 네. 그래서 삐라가 국경선을 넘어왔다고 표현하거든요. 하하. 그러니까 이제는 완전히 적대국 관계이기 때문에 이걸 대화로 해결할 생각이 없고 힘으로 해결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NLL 포기하라는 거죠, 우리한테. 네. 근데 윤석열이 이걸 포기할 수 있습니까? 아이고, 그거는 뭐 윤석열이 아니더라도 포기할 수 없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서해에서 전쟁이 터질 가능성이 좀 매우 높아졌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죠. 어쨌든 북쪽은 거의 안 봐주겠다 이런 분위기고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삐라를 뿌리자 바로 대응한 거고 음, 또 뭐 확성기를 하자 새로운 대응을 하겠다고 얘기한 거고요. 네, 만약에 서해에서 군사훈련이 시작된다 다시 연평도 포격 같은 그러면 연평도 포격전 이상의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지금 상황을 보자면 또 변화된 군사 환경을 보자면 이게 네, 그냥 연평도 부근에서 그냥 포사격으로 주고받는 정도가 아니라 그렇죠. 뭐 육해 공군이 다 동원된다 뭐 이렇게 봐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전면전으로 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네. 봐야 되겠죠. 그래서 북쪽에서는 사실 작년 한 해 동안 내내 그 훈련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계속 훈련을 했죠. 남한을 점령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한 1년 내내 거의. 아, 남한 점령 훈련을 했다. 네, 그리고 직접 표현을 했어요. 전쟁이 터지면 점령하겠다고. 그러니까 전면전으로 대응하겠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그냥 말풍선이다. 네. 뭐 뻥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70년간 선대 지도자들이 유지해왔던 통일 정책을 완전 폐기한 거거든요. 김일성, 김정일은 그래도 뭐 우리 민족끼리 뭐 이런 노선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요. 그게 70년 동안 유지가 돼 왔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유훈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거였어요. 그걸 폐기한 거예요, 이번에. 하하. 그러면서 애국가의 가사도 바꿨습니다. 삼천리 이런 거 다 빼버렸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오. 국민들한테 전쟁 준비를 시키고 있는 건데요, 계속. 어느 시점에 터질지 모르니까. 아하. 이런 위험한 상황인데 올해가 예. 이때 윤석열이가 지금 흥분해서 건드리고 있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먼저 시작은 안 한다 그랬으니까 먼저 시작할 리는 없단 말입니다. 예, 예. 근데 윤석열이 건드리면 가만 안 있겠다 그랬는데 지금 건드리는 중이거든요. 계속 건드리고 있어요, 지금. 삐라를 보내면서 일단 건드렸죠. 네. 이제 6월 20일에 연평도 근방, 그러니까 NLL 북쪽에서 얘기하는 북쪽 입장에서 자기네 국경선 넘는 행위인데 거기서 포사격 훈련 시작한다 그러는데요. 뭐 그런 것이 아마 전쟁의 도화선으로 직접 작용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아유, 생깁니다. 저 우리 김 소장님이 너무 이 남북 관계의 앞날에 대해서 천리안을 네. 갖고 정확한 예측하신다라는 말을 한 게 그냥 다시 집어넣고 싶어요. 너무 끔찍해서.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윤석열이에요. 예. 윤석열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예. 긴장을 완화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이재명 대표는 지금 남북 간에 긴급한 회담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다는 거죠. 예, 예. 그게 맞아요. 지금 그걸 제안하고 빨리 회담을 해서 네. 이 적대 관계를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잖아. 하나는 대화를 해결하든가. 예. 그래서 타협을 좀 보든가. 뭐 국경선 문제라든가. 네. 그렇지 않으면 싸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윤석열은 대화할 생각은 전혀 없고. 아니 근데 오직 힘으로. 그 네. 싸우더라도 뭐 이 지피지기라는 말이 있듯이 네네. 지금 우리의 어떤 군사적 태세라든지 정말 네. 유사시에
미국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는 어떤 확신. 믿음은 근거가 있는지 이런 것들 다 따져야 되는데 윤석열은 하여간 뭐 전쟁 그렇습니다. 벌어지면 장땡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서 너무 불안한 거예요. 맞아요. 막 터지면 형님들이 무조건 도와준다고 생각하고 이긴다고 생각하는데 일본의 개입도 지금 윤석열 머리에는 있죠. 있어요. 그 당연히 자위대의 있죠. 상륙. 네네. 자위대가 참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예. 북과 직접 전쟁할 생각은 없단 말이죠. 예, 예. 핵전쟁으로 비화할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한국과 일본을 자꾸 내세우는 겁니다. 야, 그러니까 너희들 저 좀 친하게 지내라. 이렇게. 한미일 군사동맹을 해가지고 음. 배후 조종을 자기가 하고 직접 전쟁 터지면 전쟁을 니네 가라는 거죠. 실제로 이스라엘이나 우크라이나 보면은 딱 미국이 그렇죠. 그 앞에 나오질 않아요, 지금. 자기는 안 하잖아요. 네. 똑같아요. 제가 볼 때 여기서도 터지면 미국은 아마 그래 행동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들은 뒤에 빠져 있고 예. 일본하고 한국 보고 상대해라 북을 이렇게 얘기할 거고 실제로 그런 얘기를 미국 내에서 많이 합니다. 아하. 예를 들면 트럼프가 당선되면 음. 안보부 장관이 될 것이 확실한 콜비란 사람인가 그 사람이 네. KBS하고 인터뷰하면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예. 한국에 전쟁 터져도 우린 개입 안 한다고. 우린 중국하고 싸워야 되기 때문에 네. 한국이 알아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게 미국 내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그래서 예를 들면 남북 간에 있어서는 안 될 군사적 충돌이 있고 이게 전면전으로 비화가 될 경우에는 네, 그때에는 네. 아마도 미국은 뭐 장기화되면은 야야 이제 좀 그만해라 이러면서 이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장기화되고 전에 아예 초장부터 아마 빠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초장부터. 그러니까 아예 그냥 빠진 상황에서 네. 뭐 싸움이 격화되고 양측의 피해가 커지면은 그때 가서 야야 이제 좀 그만해라 좀 이렇게 할 가능성. 북쪽이 그러니까 초기에 미국의 기지, 그러니까 주한미군 기지와 괌이나 일본의 기지들을 선제 타격을 해버리면 미국도 끼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북한은 그럴 가능성이 없다 거의.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북한이 그걸 안 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남쪽만 치고. 네. 그러면서 미국한테 선택을 얘기한 거죠. 끼어들 거냐 아니면 빠질 거냐. 네. 그럼 미국은 핵으로 막기 싫으면 빠질 거 아닙니까? 네네. 그렇게 아마 전쟁을 끌어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그렇다면 초기에 북은 전술핵 공격을 하겠다고 공언을 해왔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이 전술핵 공격을 할 수 있는 뭐 핵공격 프로그램 쉽게 얘기하면 핵 방아쇠라고 부릅니다 북쪽에서. 네. 이거 연습을 작년에 계속했단 말이에요. 네. 실전으로. 또 이미 어디다 쏠 것 같아요? 남쪽에 쏘겠죠. 사람 밀집된 곳 거기로 쏠까요? 아니죠. 군사 기지를 쏘겠다고 공언을 했죠. 그래서 지휘 체계를 초기에 마비시키겠다 그랬거든요. 아이고야, 지금도 마비된 것 같은데. 윤석열 때문에 안 그래도 마비돼 있는데. 아니 지금 임성근이가 사단장인 이런 세상에서 그러게요. 우리가 지금 전쟁을 운운할 그런 처지인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맞아요. 군대의 공격력을 사실상 와해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이. 네네네. 사기를 다 떨어뜨리고 있고. 예. 근데 이 와중에 북쪽에서 이제 지휘부를 선제 타격할 가능성이 높은 핵으로. 아하. 이렇게 되면은 일본도 참여를 안 할 가능성이 높아요. 일본도 참여를 안 한다? 왜냐하면 참여하는 순간 일본의 미군 기지가 맞을 수 있거든요. 전술핵에. 근데 일본은 아직 핵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참여를 안 할 가능성이 높은데 예. 전쟁에서 핵을 사용하지 않고 장기화되면 뭐 일본은 당연히 끼어들겠죠. 사실 이런 생각은 어렴풋이했습니다. 사실 북한의 김정은 같은 경우에 네. 사실 그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개망신을 당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뭐 볼턴의 어떤 네. 이 방해 공작 때문에 그렇죠. 뒤통수 맞았죠. 북미 정상회담이 완전히 네네. 그냥 한마디로 그냥 뭐 없던 네. 일이 돼버렸는데 이런 와중에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자신의 어떤 위세를 높일 뭐 커다란 이벤트를 하나 만들 필요가 있었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이렇게 고발한다라고 자기는 이제 네.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 좋은 본보기가 돼주려고 하니 고맙다 이러면서 남한을 칠 가능성. 있다는 것이죠. 네. 먼저 여기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예, 우리가 가만히 있었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으면 뭐 별일 있었겠습니까? 예. 그런데 계속 건드리니까 지금 예. 북쪽 편으로는 국경선을 계속 침범한다 그런단 말이죠 서해에서. 예.
근데 이게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음. NLL하고 북쪽이 주장하는 국경선, 해상 국경선이 겹쳐요. 사수하는 거니까. 예, 예. 근데 북쪽 입장에서는 그게 국경선 침범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서해에서 언젠가 터질 겁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이 이제 그렇다. 그래서 아주 위험한 상황이다. 이런 네. 생각이 들고요. 예. 저는 국회에서 지금 대북 방송은 일단 2시간 하고 좀 더 이상 안 하고 있는데 네. 문제는 서해에서의 예. NLL 인근에서의 훈련을 재개한다고 하는 거. 이거는 요걸 막아야 됩니다. 예. 그걸 못하게 해야 돼요. 이게 윤석열 도화선이 나타나서.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도화선이 거의 될 거라고 확실합니다. 이거는. 아, 예. 그게 지금 중국 어선 다 빠졌습니다. 연평도에서. 6월 4일인가 5일자로 100여 척에 달하던 중국 어선이 싹 사라졌어요. 그 지금은 그 꽃게잡이철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평시 같으면 엄청 많을 텐데 네. 연평도 포격전 이후 처음으로 지금 중국 어선이 다 사라졌거든요. 아직 거기서 무슨 군사적 충돌이 있었던 건 아닌데 아마 북한 쪽에서 중국에다가 언지를 줬겠죠. 그렇죠. 그쪽으로 오면은 무슨 일 당할지 그렇죠. 모른다 이러면서. 그렇습니다. 예. 중국도 그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러시아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한반도 전쟁이 터질 가능성이 있다. 중국도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일본도 그런 걸 발표했어요 얼마 전에. 네네네. 미국에서도 그 얘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올해. 예. 이거는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한국을 둘러싼 주요한 나라들이 다 한반도에서 올해 전쟁이 터질 가능성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야, 이게 그냥 뭐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전쟁이 그리 쉽게 되진 않을 것이다. 근데 김태형 네. 소장님 보시기에는 아주 쉽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올해는 매우 위험하다는 거. 다른 때에 비해서 매우 매우. 예, 네.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윤석열이 아니면 괜찮아요. 윤석열이기 때문에. 말도 안 듣고 그냥 지멋대로 하고. 예. 그럼요. 출처가 불분명한 뭐 저기 천공 같은 인간. 그렇죠. 2025년 통일을 운운하고 자빠졌고. 네. 예. 아니 만약에 윤석열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었다면 삐라살포를 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만약에 삐라살포를 했다 쳐도 한 번은 북쪽에서 오물풍선을 날리고 네. 대응을 하겠다 그러면 스톱시켰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윤석열은 또 뿌려라. 음. 그리고 또 뿌리니까 방송도 해라. 그다음에 9.19 뭐 군사 합의도 이제 효력 정지시켜서 접경 지역 북쪽 입장에서 이제 국경선 근방이죠. 거기서 훈련을 재개해라. 그리고 신원식은 다니면서 즉강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시. 아, 다시 말하면 선조치 후보고입니다. 붕짜자 붕짜. 예. 나한테 우리들한테 보고할 필요 없고 공격당했다 싶으면 그냥 알아서 니네가 해.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그 만약에 그렇게 해서 그 큰 탈이 나면은 또 책임을 물을 거 아닙니까 이 새끼들 의리도 없는 새끼들. 그렇습니다. 나중에 묻겠죠. 아무리 선조치래 그래도 그렇게 하면 되냐 뭐 이러면서 또 혼내겠죠. 그렇죠. 아, 예. 근데 어쨌든 예. 어쨌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전쟁을 예방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네. 전쟁을 막고 싶으면 선보고 후조치죠. 근데 선조치 후보고고 지금은 어쨌든 전반적으로 전쟁을 의도적으로 저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윤석열 정권이. 네. 볼 만약에 수밖에 이제 없습니다. 전쟁이 벌어지면은 윤석열은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우리 국민들에게. 뭐 이번에 전쟁이 터지면 6.25 같지 않을 거예요. 현대전은 미사일전이고. 그렇죠. 예. 네, 북쪽은 또 미사일 강국이고 예. 핵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초기에 미사일로 거의 결판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하. 그럼 윤석열은 뭐 지하에 숨어 계시거나 예. 아니 외국으로 튀거나 뭐 이제 튈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미사일이 날라온 시간이 예. 1분도 안 걸리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우리 너무 가깝잖아요, 남북이. 그래서 뭐 미국까지 날아가는데 뭐 30분 걸린다 해도 대륙간 예. 탄도 미사일이. 예. 한국은 쐈다 그러면 몇 분이에요. 길어야. 도망갈 시간도 없습니다. 뭐. 그래서 무조건 전쟁을 막아야 되는데 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어쨌든 방송 재개 막는 거 하고 일단은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그렇고 두 번째는 서해에서 네. 군사 훈련하는 거. 대북 요거 확성기 방송 중단에다가 서해에서의 훈련을 중단해야 중지. 한다. 예. 맞습니다. 네, 이거 국회에서 저는 민주당이 좀 싸워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평화 관리에 대한 아무런 애착이나 혹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윤석열. 네. 네. 윤석열이 못하면은 국회가 해야죠. 예, 네. 우리 국민들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라고 야당에게 표를 몰아줬으니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형 소장님 다음 주에 뵐 때는 전쟁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자, 윤석열이 떠나 있을 때 무슨 일이 안 터져야 될 텐데요. 네. 네, 글쎄 말입니다. 네, 자, 김태형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